2024년 설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영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설날 연휴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마지막 명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번 설날 끝나고 나면 이사 가기로 했어요. 큰 아들이랑 작은 딸이 많이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김영숙 씨는 세 자녀의 어머니다. 은행에 다니는 큰 아들, 대기업에 다니는 작은 아들, 그리고 의사인 막내딸을 키워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복받은 어머니였다. 자녀들 모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도 잘했으며 이제는 귀여운 손주들까지 있었다. 하지만 김 씨의 실제 일상은 달랐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세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5명의 손주들까지 총 13명의 식구들을 위해 차례상과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작년 추석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는데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야 했거든요. 며느리들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제가 지시하고 관리해야 하니까 더 피곤했죠. 김 씨의 큰 며느리 박지연 씨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한다. 작은 며느리 이미경 씨는 요리는 잘하지만 친정 부모님을 모시느라 설날 당일에는 늦게 온다. 사위 정민호 씨는 음식 준비를 돕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부엌을 어지럽히기만 한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했어요. 다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어린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엄마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작년 추석이 끝나고 김 씨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33평형 아파트를 팔고 역세권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다. 넓은 부엌도 손님방도 없는 곳으로. 더 이상 대가족이 모일 수 없는 공간으로 말이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많이 서운해했어요. 엄마가 우리 오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냐면서요. 하지만 이건 제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김영숙 씨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희생된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957년생인 그녀는 한국의 경제 성장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다가 25살에 결혼을 했고 이후로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꾸려왔다. 결혼하고 나서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예쁘게 자라고 남편도 성실했고 그때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지쳐갔죠. 김 씨의 하루는 늘 분주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새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는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시부모님 댁에 가서 일을 돕기도 했다. 저녁이면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늦게 퇴근하는 남편의 저녁상을 차렸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결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변화의 계기는 5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었다. 갑상선암 수술 후 회복 중이던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62살이 되도록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걸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큰아들 김준호 씨는 어머니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엄마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죠.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게다가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김 씨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들의 당연한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다. 특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노동은 그녀의 건강을 위협했다. 작년 추석 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가며 음식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퉁퉁 부었고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라면서 계속 요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숙 씨의 결심은 단순히 명절 음식 준비의 부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작년에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림 그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수채화 수업을 계기로 김 씨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그녀는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갔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저를 위해 썼어요. 좋은 그림 도구도 사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평생 아껴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식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작은 아들 김민수 씨는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갑자기 많이 변하셨어요. 전에는 손주들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저희가 찾아뵐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요즘은 자주 만나기도 힘들어요. 주말에 찾아뵙고 싶어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막내딸 김미라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물론 엄마도 본인의 삶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가족들을 멀리 하시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특히 명절에조차 못 만난다는 게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김 씨의 친구들은 그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영숙 씨가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는데 자식들은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해주길 바라잖아요. 특히 명절 때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걸 말도 못하고 참고 살죠.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80% 이상이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력적인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다. 사실 제가 이사 가려는 곳은 양평이에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그림도 그리면서 살고 싶어요. 김영숙 씨의 눈빛이 반짝였다.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생활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물론 겁도 나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요. 김 씨의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박정희 씨의 이야기였다. 정희 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되셨어요. 그때 자식들이 우리가 모실 테니 걱정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결국 큰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요양원에 가시게 됐죠. 건강하신데도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인 부양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지금은 제가 건강하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김 씨의 이런 생각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김태호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과거의 노년층과 현재의 노년층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력도 갖추고 있어서 은퇴 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순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효도와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엄마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40년 넘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신 건 뭐라고 해야 하나요? 큰아들 김준호 씨는 동생들과 다른 입장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사실 전 엄마가 너무 늦게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노년층 고객들을 만나는데 요즘은 정말 달라지셨어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시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늘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의 삶은 전혀 없으셨잖아요. 준호 씨의 아내 이미경 씨도 시어머니의 편이었다. 저는 오히려 시어머님이 이런 결정을 하시니까 더 좋아요. 예전에는 항상 죄송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저희가 찾아뵙되 시어머님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지원 교수의 분석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죠. 과거의 확대 가족 중심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었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73%가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50대 자녀 세대의 경우 부모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해 58%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싶어 하지만 자녀 세대는 여전히 전통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대의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명절은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시기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던 명절이
이제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숙 씨는 이번 설을 앞두고 자녀들과 긴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건 아닐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내가 행복해야 너희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엄마가 늘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면 그게 결국 너희한테도 좋지 않잖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명절 때는 자녀들이 찾아오면 함께 식사하는 정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평소에 더 자주 만나기로 했다. 이제 명절이라고 꼭 하루에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뵙고 평소에 더 자주 연락드리면 되죠. 둘째 며느리 장미영 씨의 제안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명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교감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게 오히려 우리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 의무와 자유, 가족과 개인, 이 모든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현대 한국 가족의 과제가 되고 있다. 김영숙 씨의 선택은 그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나는 우리 자식들이 자랑스러워.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주니까. 이제 나도 열심히 살아볼 거야. 그동안 못 해본 것들도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손주들한테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어. 그녀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이 빛났다.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더 나은 가족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밖으로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김영숙 씨의 새로운 봄도 시작되고 있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